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건요, 백제 담으로였던 비사 또는 희시라고 부르던 나라와 쇠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적정인데요. 현재는 비사는 데가 창녕이라는 경상남도에 있는 고장이고요. 이 쇠나라는 것은 보통은 금관국이라고 하는 김해에 있던 나라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비백제사의 제2연구의 시발점인 이나레마 칼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얘기를 갖다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1968년에 발견된 칼인데요. 동경 북쪽 교다라는 동네에서 찾아낸 칼인데 거기에 114자의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나리아마 칼글 한자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일본 동설과 달리 제 해석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게 오사카에도 백제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이 백제 사람이 이게 471년 신해년에 쓴 글이 되겠는데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백제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여기 나온 글도 죄다 글이 나오는 말 전체가 백제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 속에서 1300년 동안 묻혀있던 칼에 내려오게 게 참 놀랐다는 얘기죠. 잠깐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내용이 보면요, 오히코를 비롯해서 여기에 8사람의 인명이, 그러니까 벼슬 이름이 나옵니다. 그 벼슬 이름이라는 것이 백제 말로 여기 확고라고 읽을 이거는 일본 서기에는 왁계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 해석에 따를 것 같으면은 백제의 후왕이라는 뜻이죠. 백제 후왕. 그 후왕이 다스린 땅 이름이 그 앞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확고가 고리가라는 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은 470년쯤 되면 다가이시라는 곳을 이 양반이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삭이라는 곳으로 395년,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동경 지방에 있는 바라고비, 카사비리. 그래서 470년대 때는 비로소 고확고라는 이런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는 이거는 벌써 345년 되면은 여기 이제 경상북도 이게 고리가리라는 것이 함창이라는, 그러니까 문경 세제 바로 넘어서 안동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찾아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던 그 백제군이 남쪽 임나가라에 있던 백제 후손이 부하게 다쳤던 그 땅, 이 사람을 갖다가 이 기록에는 외고는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7가의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름들이 다 여기에 다가히시, 다사기, 바라고비, 가사비리, 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섬기던 대왕 이름이 바로 누구나 게로 대왕이다. 그 양반이 어디 있었냐? 시기궁에 있었을 때에 이 대왕을 모시는 이 집안이 이 칼을 갖다가 이 내력을 적어놓는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당시에 백제 제도예요. 반봉공제도죠.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일본 대학 통서로는 전 딴판이에요. 일본 통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와케라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해서 그런데 이 와케들이 동경 그 지방까지 가 있으면서 나라에 있던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그 외왕실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다스렸다 한 곳으로 해석해요. 이명으로 봐가지고서 천만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그 기록할 때는 이 두 사람은 왜 그러면 이 직함이 없어졌냐? 이것도 서는 것도 없고 물론 이 땅 이름 자체도 그 대신에 뭐라고 이제 이러면서 모와케라는 이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게로 대왕 대신에 와카다 게로라는 그 유럽 그 이제 천황이 그런 이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 그 천황이 외왕이었을 때 관동 지방까지 호적을 보내서 다스린 이거야말로 그이지만 고고학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근데 요새 최근에 밝혀진 것인데 이 한자 여기서 나온 한자요. 이 한자를 갖다 일본 사람은 대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는 것이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목간에서 나온 글자를 갖다가 기초로 보고 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천년대계는 것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은상감된 칼이 그러니까 칼집에서 나온 것이 일본 동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밝혀져요. 그것은 저 백제 대왕의 그 후왕에게 하사한 칼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이 장육 지방에 있던 이러한 것 또는 그 대가야 고려가에 있던 가야대 이런 나라들이 백제가 다스렸다는 이건 완전히 틀림없는 공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상감된 칼이라는 것이. 근데 이런 은상감하는 기술이 백제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지라도 없었어요. 고개는 있었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뤄서 볼 때 이 백제는 벌써 369년 당시에 가야 나라들에다 다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이른바 담무로 한자로는 담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담무로라고 읽어요. 담무로 말하자면은 한문에서 한자식으로 올 것 같으면 이게 군현 이것에 대응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을 채워놓고 벌써 백제가 다스리고 있다 하는 증거를 이 칼은 증명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다가이시 이런 나라들 실존하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오늘 지금 하는 얘기 주제입니다. 이런 한자들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풀이하네 이러한 내용을 일본 서기에는 진구 49년 대목 이것이 이제 39년에 대한 것인데 그때에 일곱 나라를 갖다가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이걸 갖다 백제 하사하고 있던데 거기서 뒤집어서 카피를 해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나라 미국 가야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말하자면 한 나라가 타가 또 한 나라는 부시 그러니까 되겠는데요. 둘을 다 아울러서 백제는 다스렸다 하면서 이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이죠. 근데 최근까지 한 지난 1월 달인가요? 동경에서는 공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일본 고대사에 대한. 거기에 이제 일본 학자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서신을 보내서 근거가 뭐냐? 그분이 알려진 그런 나라 연구소가 발표한 목간에 새겨진 글자의 자전 요것을 대제해보니까 역시
주장이 틀렸다고 저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다양하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다가이시 그 외에 또 이 일본 속에 나오는 그 백제가 다스린 땅의 하나인 김해에 있는 나라 금관이라고 이제 3속에 나옵니다만 그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은 다가이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이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다가이시. 그럼 다가이시 중에서도 우선 그 다가야 되는 것이 어디였겠는가? 이건 저 찾아본 과정에서 사실 일본석에는 요거 저 한자가 이렇게 조금 일본석에 나오는 한자를 바꿨다면은 이렇게인데 이거는 불회자고 이제 독하고 상관이 없어. 여기 없는 경우가 이제 정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 일본식으로 일본석에는 도쿠라고 나와요. 이게 요거는 도끼 돈, 도코돈. 근데 이 둘 다 이것이 영산, 현재 영산이라는 고장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 다른 저 가해적 건물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비정하는 알아보는 근거는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한 방법인데요. 결국은 중고음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때 2000년 전에 그 한자 발음 있고 그다음에 뭐 300년 전부터 한 600년 한나라 시대까지 그때까지 중고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옛고자 그 시대가 그때 이제 한자 음을 갖다가 중고음이다.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 이제 신라는 당나라 때 이제 그 발음을 주로 이제 본받아서 한자를 갖다 이제 현재 우리도 그렇게 부르겠죠. 그 전에는 백제는 그 전에 중고음 갖다가 이제 주로 그 전부터 이 남송이라든가 여러 중국 계속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더 일찍 그러니까 한자를 갖다 수입했기 때문에 그때의 발음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 중고음을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 기록에는 탁자로 나오는 것이 TOK 톡으로 발음되고 역시 요 탁자도 이 톡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걸 수입하고 받아들일 때는 요거는 닭가를 갖다가 요거는 도크라고 이렇게 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어떤 말을 적어놨던 이 다가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이 한자로 적어놨고 이 중간 과정을 쳐서 이 다가라는 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일본석에 적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가 여기서 나오는 다가요. 다가 요거는 말하자면 이 명산을 가리키는 그 지명이고 그 곳을 갖다가 이 중국 기록에는 탁, 일본 기록에는 이런 도끼돈 오는 도크라고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지도에 볼 것 같으면요, 요게 영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창녕이에요. 이 창녕이 지금 그 희시라고 이제 요 한자에 희시로 적혀 있는 거고, 그 다가가 이제 여기 바로 영산을 갖다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그 요 거리가 한
5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갖다가 차지한 다음에 백제는 여기다가 한 확고를 벌여서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히시 확고로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요, 이 확고가 그 나라를 또 다스린다면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당시의 백제 제도예요. 그러니까 반봉고제도, 봉건제도죠. 그런 그 봉토를 갖다가 계속해서 상속하지 않아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게 잠깐 바뀐 거죠. 다섯 땅이. 그래가지고선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요 한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시라고 이제 백제 사람은 이제 불렀다 이렇게 진명이 되는데 중고음을 통해 가지고선 희시 또는 그것을 갖다 한자로 비사벌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빠졌네. 빠졌구나. 이걸 이렇게 이제 고스렸네요. 중간중간에 하나 기시에 대한 것이 이제 빠졌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장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다가히신 여기 있네요. 이 3m는 비자화 또는 비사벌로 이제 여기 나오는 요 희시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 희시가 어디냐? 비사벌. 이 비자는 중국은 BIP. 여기 따온서는 BI. 이건 B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라식 이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발음에 이렇게 읽으면 B가 되죠. 근데 백제식으로 이것이 희로 이 소리가 이제 들려 이렇게 이제 이 희를 갖다가 표기하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신라 우리식으로 보면은 또는 백제식으로 희도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옛날에는 시에 하지만 이거는 사로 이렇게 신라고 또는 백제는 시, 사 아니면 시. 또 이 벌은 이 비와스로 이제 중급이 나오고 이것은 바트라고 이렇게 들렸고 이걸 갖다 다시 더 옮길 때는 바라다. 그래서 요 비사벌 요거요. 비사벌. 이건 현재 우리가 발음하지만 사실 옛날 백제식으로 하면 이거는 희시가 된다. 이거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희시. 요것도 희시가 됩니다. 이게 다가희시는 바로 창녕과 영산을 아우러서 다스린 이러한 백제의 다물어였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무슨 다른 증거는 뭐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영산과 창녕 그 중간쯤에 되는 골짜기에 바로 이 그림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집을 짓고 이런 그릇이라든가 부뚜막 그래서 이런 백제 사람이 살던 그런 그 집체가 20개가 발견이 됩니다. 사진에 내 것도 고학적인 각자의 연구별 같으면은 그러니까 백제 사람 마을이 20가구나 왜 그곳에 와서 있겠습니까? 백제가 그거 다스리지 않기 전에는 그런 고각적인 증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던 이 백제식 물통이라든가 단지라든가 무슨 시루라든가 이런 그릇이라든가 이것이 다 고스란히 여기서 발굴이 됩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백제 사람이 살던 말이다 하면서 이것도 또한 이 고장이 바로 백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왔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거 생각하게 하는 증거에 하나죠. 또 다른 증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여기 창녕 이런 영산 일대에 왕릉이 생기는데 왕릉이 500년대 이후에 생깁니다. 다무라가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왕국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백제가 그 396년에 고구려가 천년이었기 때문에 숙밭이 됐죠. 힘이 없어요. 그 지방에 있던 다무라 가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 죄다 독립 뿔뿔이 자기 이제 거기 있던 그 화구들 눌러 앉으면서 왕들서 했는지 또 다른 무슨 이 사회인지 그 사람들대로 그 땅에 눌러 앉으면서 왕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왕국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가 또 여기 나오는 500년도 이후에 왕급의 무덤이 계속 생겨집니다. 생기면 그것이 발굴되고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선 그때 이제 왕국이 있었다는 것이 또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거기에 이제 그 고리자루 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리자루 칼이라는 것은 고리가 칼 끝에 있고 그 자루에 은상감, 금상감 이렇게 이제 상감했다는 것을 파고선 새긴 다음에 그 자를 갖다 은이라든가 금으로 입힌 이럴 경우에 금상감 또는 은상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칼이 여기서 나오고 일제시대 때 그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그런 칼 가운데 이 지방에서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거기에서 은으로 그 상감된 그런 글자가 새겨진 그런 칼들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글자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대왕이 국왕에 하사한 내용을 담은 글귀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글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칼이라는 것은 백제 대왕이 현재 이제 하남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왕부에 있던 그 시기궁에 있었던 여기 시기궁에 여기 나옵니다. 보다시피 여기 시기궁에 있던 게로 대왕이 이 대학 그 국왕들에게 하사한 것이죠. 그런 칼들이 도굴된 것이 그대로 동경박물관에 있고 거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진 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틀림없이 이 백제 대왕이 이고장에다 호흡을 보내서 다스린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또 밝혀집니다. 그래, 그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건 누가 손대지 않는 그런 고각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증거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여기에는 이 백제가 담으로 차리고 국왕을 보내고 다스렸고 백제가 거의 망하다시피 한 다음에는 거기다 그대로 왕국 차려서 이 나라가 유지됐다. 이런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상감된 칼.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는 이게야말로 이 백제가 이곳을 다스렸다는 백제 대왕이 그곳에 다스리는 확고에게 하사한 칼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그 무덤에서 묻혀있던 것을 갖다가 일제시대 때 그만 도굴당한 그런 칼을 낸 것이죠. 그것이 또 요새 발굴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창녕에서 나오는 이 말하자면 새로 된 왕관꼴을 담은 그런 고소가리가 우리말로 옛날 말로 왕관입니다. 고소가가 줄어서 곡간이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곡간이라는 것은 세무골로 된 중들이 쓰는 그런 춤출 때 쓰는 그런 모자 쓰는 거죠. 근데 그거의 원형이 말하자면 이런 꼴인데 이 왕관이죠. 백제 왕관 관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쇠를 맨데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굴됩니다. 창녕에서
여기도 그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토기들 저 밑에 나오죠. 결국은 결론은 뭐냐? 다가히시라는 곳은 원래는 다무로였다가 그러면 백제가 이제 고구려가 396년에 쳐내려면서 백제가 통제를 이래 독립된 그런 왕국이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백신라가 찾을 때까지 왕국 책임이 있었다. 이런 견도를 갖다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 금관국으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둘째 번 얘기죠. 하기 전에 여기 아까 그림을 여기 보면요. 다음 얘기를 나오기 전에 사실 이 그림을 딱 보고 싶었는데요. 이 이러한 목간이 나무에 이제 이렇게 글자가 생긴 이러한 것이 있는데 목간이라는 거. 근데 이것이 화왕산이라고 영산 화왕산으로 산이 있는데 그 화산입니다. 거기 연못이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연못 3개 중에 하나가 용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발견해 보니까 이러한 이 크기가 한 50cm 정도 된대요. 너비가 한 20cm 정도 되고 이런 커다란 목간인데 거기에 진족의 어떠한 여인 29살짜리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신임을 해서 여기다가 용왕에다 비우선 병 고쳐달라는 그런 부적 용어로 이제 목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진족을 많이 나온대요. 그 진족이라는 진족이라는 것은 백제의 8 커다란 귀족의 성입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집안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백제의 제도상 이 다무로에는 한 세대가 지나면 단들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확고의 뒤를 이어서 진족이 들어와 있다 이런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요새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건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이번에는 금강가야 얘기를 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요 글에는 고 확고에 대한 집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일본 서기에는 369년에 차지한 백제가 차지한 미국 가야 나라 중에 하나가 김해에 있던 이러한 땅인데 땅 이름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일본석에 나오는 아리히시 다무로라고 적혀 있어요. 아리히시 또는 남가라. 아리히시를 갖다가 곰밑에 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아리는 아래쪽, 히시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리가 앞쪽, 그래서 남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리히시는 지금 김해에 있는 그런 가야 땅 이름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무로였다면 다무로를 누가 다스렸겠는가? 어느 실바니가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 306, 그러니까 5진 25년 대목에 이게 이제 424년 정도 됩니다. 그때에 거기에 이제 백제기라고 백제 유민들이 적은 백제의 이제 기록이죠. 역사 기록입니다. 그 이제 거기에 인용이 됐는데 그 내용이 볼 것 같으면
목만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모구라 곤시라는 그러니까 이국 가야나를 정복할 때 백제 장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곳에서 아주 새들 부리다가 백제로 돌아와서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한 그 내용은 뭐냐? 이 일곱 나라를 이 가야나를 찾아올 때에 앞장선 정복한 백제 장수 이름이 모구라 곤시다 하면은 그 후손이 거기에 이제 전권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그 집안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모구라 곤시 자체가 이 다무로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고구려가 396년에 청해로 왔을 때에 그때 이제 백자가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하면서 그래서 권력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각 다무로마다 독립왕국 행사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모라곤시 아들은 그들 거기에 눌러 살면서 거기서 왕노릇을 한 것으로 이 대목은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라곤시가 일본에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 게이타이 23년 이게 29년의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 금강 가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이런 길을 해서 신라가 긴강 여기는 긴강이라고 나옵니다. 이번 세대는 금관은 그렇게 이제 바로 네 나라를 앗아갖고 그 긴강이라는 것에 이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스나라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스나라가 이제 쇠나라라는 것이죠. 쇠나라. 쇠라는 발음이 없으니까 이번에. 그게 이제 스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두표기하니까 불렀고, 거기에 이두표기에 된 것이 금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같으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지금 여기인데 금은 쇠를 갖다가 이제 이두평형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백제 사람은 가나라고도 쇠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는 저 발음이 KUAN 관 그게 이제 줄어서 이제 간이 되고 가나가 되고, 가나가 역시 이제 쇠를 뜻합니다. 그 쇠하고 가나 곱빼기를 이렇게 적어서 그것이 금관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쇠나라가 금관국으로 이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게 백제가 다스린 증거의 하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백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사실 이 김해 있던 이 가야는 아다시피 이게 이 삼국지라는 이 중국 기록에 보더라도, 이건 사색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더라도 이건 쇠를 갖다가 남랑에도 수출하고 또는 예맥이라는 데도 수출하고 또는 일반에도 수출하고, 그래서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백제가 결국 차지하고 거기다가 다무로를 차렸는데, 그것이 다무로일 때는 아리히시 또는 남나라고 한자 적혀 있고, 그것이 이제 400년 된 이후에는 쇠나라가 됐다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쇠나라. 그런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시 그 일본석에 있는 기록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 증거는 그 고고학적인 것은
더 재밌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 전에 이 1914년 2014년 쓴 아니 1914년이군요. 이때 이 김해의 사진입니다. 그때 요게는 유적지, 요것이 현재인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빽빽히 아파트 속에 요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대성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고분이 많이 있는 건데 그걸 파보니까 여러 가지죠. 거기에 이제 파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건 여기서 하여튼 오늘 조금 이따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보면은 거기 그 얘기가 다 근데 네. 그걸 파보니까 그 대성동 고분 갖다가 거기에는 한 200기 정도가 그 이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91호 무덤인데요. 이 4세기의 두 번째 4분기 그러니까 한 325년부터 50년 사이 거기에 무덤이 근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금동으로 된 뭐 띠에 달리는 고리입니다. 또는 뭐 이런 금동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서 그것은 금동으로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발굴되면서 획기적인 이 고각적인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알려진 것은 5세기 돼서 비로소 금동고의 구 같은 거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이건 4세기 벌써 나오니까 이거 좀 새로운 획기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신문지에 발표가 되고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럼 누가 와서 이때 이걸 지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고당 글을 보더라면 볼 것 같으면은 요거는 그 다음에 이게 450년에서 400 그러니까 350년에서 475년 사이에 지어진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88호시에 거기서도 볼 것 같으면 이 금동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춘장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거기에다 볼 것 같으면 화살통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나왔답니다.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선비족의 어떤 왕의 무덤에 나온 거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선비족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묻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인데 사실 선비족에까지 오긴 좀 힘들죠, 그렇죠? 이제 우리 추측 같아서는 이것은 역시 백제의 장수의 무덤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본 이런 유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건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금관국 이건 쇠나라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백제가 탐으로 차렸고 거기다가 물론 힘이 빠진 다음에는 왕국으로 넘어갔고 한동안 이 군씨 아들인 목만치가 다스리다가 떠난 다음에는 이 김씨 집안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고 532년 되면은 결국은 사무사기에 있듯이 이 김구해라는 마지막 왕이 신라에 자진 항복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는데요. 근데 그 사실을 갖다 좀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일본 서기 또 나옵니다. 일본 서기들 같으면은 고획이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이 쇠나라 또는 금관가야가 이제 백제에 담겼던 증거 하나가 봉황동이라고
하는 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보면은 그 내용이 공야장이라는 논어에 있는 공야장 편에 그 내용들이 그 적혀 있는 글자인데 그게 그 내용이 백제 계양 산성에 있는 목간과 같은 시대에 나온 목사님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백제가 여기에 다스렸다는 증거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 그때 말씀드릴 것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공교롭게도 일본 오사카 지방, 그 오사카 남부에 사카이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유적지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도자기를 굽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이 공교롭게도 스에무라에 쇠마을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백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쇠나라와 쇠무라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재밌는 거 추측을 하다가 나는 이런 유적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가까운 곳에 그 일본에서는 가장 크다는 무덤이 있습니다. 다이센 무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유품을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백제에 건너간 그런 유품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고리자루 칼이 나오고 또는 뭐 유리잔이 나오고 또는 거기에는 뭐 다른 거 고리자루 칼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측정한 시기라는 것이 바로 그 5세기 하반기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일본을 다스리는 그 천황 이름이 유락근데 우리가 이제 주장한 것은 이 유락근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게로대왕의 아우 군지왕 이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백제 사람이고 백제 사람이 지배하던 그런 땅 카와지 그것이 사카시라는 것인데 거기에 백제 이민들이 가면서 거기에 이제 도자기도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품들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이름부터는 쇠마을이고 쇠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칼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이 다카이시라는 백제의 다무로가 실제하다 하는 것을 고각으로 이제 밝힐 수 있고 또 일본 성에 나오는 그 일곱 가야 나라의 정복 그 사실도 여기 그 나라 하나인 금관 가야 이것도 역시 백제가 다스리는 다무로였고 그것이 왕으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모그라 본실은 아들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금관 김씨 왕국이 여기서 이제 들어서게 되고 532년에 결국은 김구애라는 왕이 자진해서 백제에 항복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백제가 다무로를 가야 지방에 차려놓고 그 중에 두 군데가 창녕 영산에 있던 다카이시 다무로였고 또 김해에는 아리히시 또는 남가라라는 다무로가 있었고 거기에 금관 또는 쇠나라라는 백제의 왕국이 있었다. 하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